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벼룩시장 직후에 영상 한 편 올리고 그동안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올렸으니까 거의 6개월? 6개월 가까이 영상을 거의 못 올린 것 같아요. 여튼 영상을 좀 기다려 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본 영상에 앞서서 뭐 다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와 마 사장이 2월에 결혼을 하게 돼서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리플렉션 채널이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식은 저희 둘 다 잘 치렀고, 지금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마 사장님은 지금 스위스에서 신혼여행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마 사장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복귀 첫 번째 영상은 일단은 뭐 세차 영상도 좋지만은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디테일링적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신혼여행을 파리와 스위스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첫 번째로 파리의 이야기, 두 번째는 스위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러가 다녀온 파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인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파리가 뭐 엄청 유명한 거는 역시 문화재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파리를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파리의 면적이 10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인구가 1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시면 별로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서울 면적이 605.21제곱킬로미터인데 972만 명이 살고 있어요. 즉 파리는 서울보다 6분의 1 사이즈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도시예요. 제가 파리 도착하자마자 지금 높은 고층 빌딩에 있는 식당을 한번 나갔었는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파리 시내가 다 보여요. 그만큼 파리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름값만 듣고 파리가 엄청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에요. 더군다나 프랑스는 옛날 문화재를 상당히 보존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파리 건물들이 대부분 옛날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상 속의 유럽의 모습이 그대로 도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파리 돌아다니면은 신축 건물이라고 하는 걸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 세차시설을 보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뭐 파리 모든 시내를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파리를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3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차 관련된 시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파리는 이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길도 엄청 좁아요. 딱 봐도 세차 시설 같은 걸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세차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파리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파리 외곽으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파리 시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세차 시설을 꾸려서 세차를 한다, 뭐 이런 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프랑스의 자동차들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럽은 해치백이 강국이다. 저는 솔직히 그 말 별로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항에 내려서 파리 시내를 가고 파리 시내에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진짜 해치백이 많아요. 진짜 99%는 해치백,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또 소형차예요. 즉 소형 해치백, 뭐 준중형급 해치백 정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이거예요. 차가 좀 덩치가 있다 싶은 차들은 대부분 외건이에요. 그리고 세단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건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프랑스는 세단이 보기 힘든 차입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가끔씩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택시거나 아니면은 그 유럽에서는 그 사람을 태우러 오는 택시 비슷한 게 있어요. 뭐 택시 그게 달려있진 않는데 그건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세단이에요. 세단은 대부분 택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인이 택시를 탄다? 뭐 그런 거는 좀 흔치 않은 경우예요. 또한 SUV 역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차종도 엄청 다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하지만 진짜 프랑스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특히 르노 많이 보였고요, 푸조, 그리고 시트로엔, 알파 로메오, 폭스바겐, 뭐 도요타도 꽤 많이 보였고요. 그렇게 보였고, 뭐 국산차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제가 기억나는 건 니로랑 코나는 뭐 심심찮게 보이긴 했었어요. 특히 이 중에서 르노차가 가장 많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르노의 클리오가 많이 보였습니다. 르노 클리오가 유럽에서 소형 해치백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강자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르노 클리오는 진짜 많이 보였고, 뭐 폭스바겐도 1, 2위를 다툰다고 하는데 실제로 폭스바겐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와, 이게 압도적으로 판매 1위다 라는 느낌을 보일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꽤 많이 보였다, 뭐 이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클리오랑 같이 정말 많이 보인 차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스마트 타투예요. 이게 2인승 경차잖아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보여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클리오 다음으로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국산차 중에 희귀한 차 마티즈 한번 본 적이 있었고 투스카니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어놓은 게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르노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노가 압도적으로 많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좀 차종을 보는 재미도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랑스는 주차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게 많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프랑스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저기 박물관 한번 갔을 때 외에는 지하 주차장 같은 거를 실제로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문화재들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들을 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면은 땅을 파야 되는데 뭐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하 주차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환경을 보면은 대부분 이 건물들 앞쪽에 각기 주차 형식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각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소형차 중에서도 짐을 많이 실 수 있는 해치백이나 레건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디테일링적인 시점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프랑스의 차들은 어땠나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프랑스의 차들은 오래된 차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차가 나오면은 뭔가 차가 좀 교체되는 게 좀 빠르다고 할까요? 신차가 나오면은 신차들은 금방 도로에 돌아다니고 구형들은 어느 순간부터 금방 잘 안 보이게 돼요. 하지만 프랑스는 지금도 정말 오래된 차들이 많이 다녀요. 90년대 차가 굴러다니는 느낌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깨끗한 차가 많지 않았어요.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가 더러운 건 더럽지만 덴트가 진짜 많았어요. 덴트 있는 차가 진짜 많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는 건물을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로 상태도 좋지 않고 길이 다 좁습니다. 진짜 골목길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많이 좁아요. 좁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차가 통행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덴트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프랑스에서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는 정말 공원이 잘 돼 있어요. 공원이 잘 돼 있는데, 공원이 잘 돼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바로 비둘기죠. 네, 새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파리시 시내 이렇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새똥 많은 차 진짜 많이 보입니다, 진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프랑스의 세차용품 케미컬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영국, 독일 쪽만 생각이 나지 프랑스 케미컬? 좀 기억나는 게 저는 없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문화 자체가 이건 디테일링 쪽으로는 그렇게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람들이 디테일링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차를 열심히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새 차를 샀을 때예요. 하지만 프랑스는 생각만큼 이 새 차의 교체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차를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낡아도 그냥 타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미국 문화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링 문화가 강하게 잡혀있지 않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도 프랑스는 이 세차 문화가 좀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일 것 같아요. 뭐 집 앞에서 세차한다? 솔직히 그게 좀 어렵잖아요. 물론 프랑스 외곽에 나가면은 좀 그런 게 뭐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프랑스 외곽에 정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지도로 봐도.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뭐 조금 외곽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시골 사람들인 거잖아. 그런 시골 사람들이 과연 디테일링을 열심히 할까라고 반대로 의문을 가진다 보면은 그 디테일러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번 디테일러가 돌아본 프랑스에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프랑스 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뭐 간접적으로 좀 체험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세차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외여행을 나가면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름 좋은 재미, 즐거운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는 두 번째로 다녀온 스위스 쪽을 한번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디였습니다.